보면 이렇게 피가 나면은 피가 이렇게 떡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투과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헤마토마라든지 어깨트 헤모리지 같은 거는 조금 더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피가 못 가서 뇌 허열로 생긴 그런 뇌가 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뇌가 부으면 사실은 CT에서는 살짝 더 어두워지는 정도지만 이제 MRI에서는 좀 되게 센시티브하게 이런 물이 많아진 거를 잡을 수가 있어서 뇌출혈은 CT, 뇌졸중은 MRI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두경부 종양 및 뇌종양은 이거는 뭐 이머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형 증강 CT를 촬영해서 자세하게 컴플리션 모달리티인 거죠, 진단에서. 그래서 뭐 여기 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코뼈가 여기 디스럽션이 있는지, 코뼈가 부러졌는지 보고 CT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내려앉고 이런 코텍스 디스럽션이 있는지 나절분 프랙처의 케이스고요. 이런 얼굴 뼈에도 워낙 골절이 많다 보니까 얼굴뼈 골절도 신경두경부 영상의학에 해당되겠고, 나절분 프랙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CT를 촬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음, 앞에서 제가 또 사설표를 안 했군요. 여기 이렇게 디스럽션이 이렇게 있는 깨진 모양이 있는지, 약간 왼쪽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앉으면서 여기 좀 깨진 모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프랙처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요건 조영제를 쓰지 않았음에도 출혈이 있을 때는 이런 피떡이 투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이고 요게 뇌 출혈이 있을 때 CT를 촬영해서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뇌가 있고 그 사이에 뇌 척수액이 있는 공간에 출혈이 생긴 거고 이 뇌의 실질안이 아니라 이 뇌를 가는 혈관에서 피가 났을 때 이런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에 피가 이렇게 새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경우 이런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출혈의 경우는 CT에서 잘 보이는데 이런 뭐 부종이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얼리거나 되게 서툴한 경우에는 잘 보이진 않거든요, CT에서. 그래서 환자는 1시간 전 멘탈 체인지가 있고, 이제 CT에서는 사실 좀 알기 어려운 소견이었고, 하지만 이런 명확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MRI 촬영했을 때 이렇게 인팍션이 아주 라이트 MCA 라지 테리토리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MRI를 찍으면서 혈관도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은 이렇게 IC의 카로티드 아테리,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은 아예 여기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포스티리어 서큘레이션인 이제 버테브럴 아테리랑 네, 피콤인데, 여기서 아예 요거는 이제 뼈로 가는 혈관이에요, 이런 거는. 요 MCA랑 ACA가 아예 안 보이는 혈관이 아예 다 막힌 소견이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뇌허열, 뇌졸중이 일어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MRI가 아주 중요한 모달리티고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흉부 영상의학이었는데요. 앞서서 제가 흉부는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고 비교적 체스트 레디오그램에서 상당히 잘 보이고 그리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으로 매우 잘 보이는 공간이어서 이런 체스트 레디오그래프과 CT가 기본 검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어디 뭐 채용 검진 이럴 때도 체스트 레디오그램은 그 기본으로 촬영하는 검사이고 근데 체스트 CT에서 뭐 폐암이라든지 뭐 폐렴, 종격동, 림프종 등 이런 대표적인 질환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CT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고요. 체스트 레디오그램에서 레프트 어퍼 로베 이렇게 오페시티가 증가된 메스가 보이고 있고 CT에서 동일하게 보이고 있고 요분은 이제 체스트 월도 인베이전하고 본 디스럽션도 한 소견이었습니다. 렁 세팅에서는 이렇게 마진을 좀 더 잘 볼 수 있고 뭐라죠? 메디아스테인 세팅, 소프트 티슈 보이는 세팅에서는 안에 이렇게 네크로시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와 CT가 기본 검사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감염병 질환 등도 이거는 이제 코비드 뉴모니아 환자인데 이렇게 패치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증가된 부분이 이렇게 양측에 보이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에이티피컬한 뉴모니아의 소견입니다. 바이럴 뉴모니아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CT에서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모달리티가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와 CT가 기본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복부 영상의학인데요. 장기마다 조금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복부에는 대표적인 장기가 이런 고형장기 그리고 위장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장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밖에서 잘 보면 초음파도 상당히 잘 보이고 그리고 MRI에서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솔리드 올간 그 안에서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보는 거는 MRI가 좋겠죠. 하지만 위장관의 특징은 이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안 되고 MRI도 거의 잘 도움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MRI는 이제 이런 캔서가 있을 때 도움이 되지만 정상에서는 뭐 크게 촬영할 일은 없으실 거고요. 또 복부 고형장기는 앞서 말씀드린 울트라소노그래피가 스크리닝 검사가 되겠고 이제 위 대장은 내시경이 스크리닝이 되겠고 맹장이나 소장은 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뭐 간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검진해서 초음파를 먼저 해서 문제가 있으면 CT를 촬영을 하고 여기서 더 필요하면 MRI를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약간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부 영상의학에서 암은 이제 영상의학적 병기 설정,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스의 환자고 검진 초음파에서 이렇게 상당히 큰, 한 10cm가 넘는 혹이 간에서 발견이 되었고 초음파에서도 상당히 잘 보이죠. 여기서도 저희가 초음파용 조영제를 쓰면은 이런 이네스멘트 패턴도 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CT랑 MRI 검사로 이렇게 넘어와서 더 보는 편이고 CT에서 아까 다이나믹 CT에서 여러 가지 이런 조형 증강 패턴을 봐서 저희가 이게 뭐 간암인지 아니면 메탄지 이런 패턴을 보고 아니면 양성 종양인지 이런 거를 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많이 들으실 수 있지만 얼리 아테리얼 페이스 이네스먼트 그리고 이런 딜레이드 페이즈 이게 헤파틱 베인이죠. 딜레이드 페이스 워시아웃을 보이는 경우 이런 조직 검사 없이도 이제 간암으로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제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있는지 뭐 메탈가 더 있는지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MRI를 보통 더 추가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은 것들이 CT에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진단에 있어서요. 그리고 위장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뭐 불편감이 있거나 아니면 검진에서도 이렇게 내시경을 많이 하죠. 네, 내시경을 해서 어떤 병변이 있는지 먼저 보고 이 필요한 경우 이제 CT나 MR을 더 촬영하게 되는데 내시경에서 이렇게 딥 얼서레이티브 리전이 여기가 이제 렉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서레이크 이제 말리근트 리전이 있었고
CT를 촬영했을 때 여기가 거의 여기가 뭐 프로스테이트이고 렉툼이 되겠는데 렉툼에 이렇게 인핸스먼트 되는 이렇게 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RI를 보통 더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MRI 촬영을 해서 뭐 아날버지에서 얼마나 위치가 있는지 그리고 뭐 여기 노드나 아니면 이 바깥쪽 네. 인베이전은 얼마인지 저희가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T1, T2, T3 이런 식으로 인베이전이 어디까지 있는지 뭐 뮤코살 레이어 뭐 밖에까지 다 시로잘 레이어 이런 거를 MRI에서 CT보다 훨씬 CT에서보다 이런 마진의 경계가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프트 티슈의 구분을 하는 게 MRI에서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이제 MRI로 스테이징 워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크리닝, CT, MRI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복부에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뇨생식기 영상의학이라고 파트가 따로 있고요. 워낙 좀 조금 더 특수하기도 하고 저희 과도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당연히 과는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래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요렇게가 이제 비뇨기계가 되겠고 남성에서는 뭐 전립선 뭐가 있죠? 뭐 고환도 있고 뭐 여성에서는 자궁, 뭐 난소 이런 게 이제 생식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뇨생식기 영상의학과 선생님은 주로 비뇨의학과, 뭐 산부인과, 뭐 이 부분 이 카운터 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 등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신장 결석, 응급실에 오면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신장 결석이 있을 때 이 돌 같은 경우는 석회화된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뼈보단 약하지만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CT에서 잘 보이게 됩니다. 스톤 CT라고 있어서 네, 조형 증강 안 한 CT에서 잘 보이게 되겠고 또는 이제 신우신염, 신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초음파에서도 잘 보이고 사실 이건 진단은 소변 검사를 해서 균이 나오는지 뭐 백혈구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진단을 하지만 뭐 초음파나 CT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CT에선 주로 뭐 농양이 생기진 않았는지 여러 염증으로 인한 컴플리케이션 생기진 않았는지 잘 낫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다 마찬가지로 암 같은 경우는 암이 뭔가요? 이제 고형의 소프트 티슈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MRI가 항상 거의 대부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이나 자궁, 난소는 비교적 어,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이거는 이제 내시경 하듯이 항문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잘 보이고요. 그리고 자궁이랑 난소도 이제 산부인과에서 가시면은 비교적 편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검사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게 되겠고, 이 두 장기 모두 이런 소프트 티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MRI가 잘 보여줍니다. 어떠한 모달리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언제 쓰이고 약간 이런 개념을 주로 잡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옆구리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스톤 CT를 찍었고 거의 뼈만큼이나 밝은 이런 돌이 이쪽이 우측 신장, 이제 좌측 신장인데 좌측 신장 안에 거의 뭐 뼈처럼 밝은 이런 돌이 있어서 이 돌이 꽉 껴서 아픈 신장 결석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좌측 옆구리가 아픈데 막 열도 나고 막 죽겠어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소변에서는 균이 막 나오고 박테리아가 나오고 백혈구가 막 검출되고 그래서 신우신염 이 CT에서는 조형 증강이 잘 안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컬러 플로우 도플러 초음파가 혈류가 얼마나 가능한데 그 피가 안 가는 부분 이렇게 웨지 쉐입으로 보일 때 여기가 이렇게 염증이 있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네코익한 부분이 있을 때 농양이 생기면은 이게 점점 더 커지면 배액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겠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립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남성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그런 말도 있죠. 50대에서는 50%가 전립선 비대증이다. 뭐 60에서는 60%가 비대증이다. 70대 70대 분들에서는 70%가 전립선이다라고 해서 전립선도 상당히 이런 스크리닝으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소변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죠. 소변 문제. 그래서 이제 여기 아주 모식도 보시면은 항문을 통해서 이런 프로브를 초음파 프로브 이렇게 길쭉한 거를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초음파 프로브고 이게 이제 직장월이고 이게 어, 전립선 그리고 여기가 요 아네코익한 거는 나중에 들으실 수 있겠지만 보통 물이 있을 때 아네코익하게 보이고 이런 건 이제 소프트 티슈인데 여기 물이 있는 경우는 이제 방광.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도 이 전립선의 전 부분을 이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호두만한 장기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장기를 잘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조직 검사도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네,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 나쁜 세포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MRI를 촬영을 해서 전립선 MRI 촬영을 해서 어떤 상태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에서 자궁이나 난소를 볼 때도 초음파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이지만 여기서 이제 경질 초음파죠. 질을 통해서 초음파 프로브를 보고 자궁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자궁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궁에서도 여러 가지 요 안에 이런 층이 있는데 층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뭐 다른 것 뭐 두꺼워졌는지 뭐 다른 게 있는지 뭐 흔하게는 근종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 환자는 특별히 없는데요. 근종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는 이제 난소를 잡진 않았지만 난소에서 뭐 물혹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음파로 잘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MRI로 추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MRI에서도 초음파보다 훨씬 이런 층을 잘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전립선과 자궁, 난소는 초음파를 하고 CT보다는 바로 MRI를 합니다. CT를 하는 경우는 다른 배 쪽으로 뭐 전이된 림프노드가 있냐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유방 갑상선 영상이야. 유방 초음파도 많이 하는 검사고 이 부분도 좀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하나의 파트로 서브스페셜티로 돼 있고요. 또 유방이랑 갑상선은 모두 좀 접근이 가능한 장기잖아요. 갑상선은 저 이렇게 목에 이렇게 있고요. 바로 목에 초음파 되면 보입니다. 그래서 유방의 스크리닝 검사는 이게 유방이 이제 엑스레이도 잘 투과하고 비교적 팻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혹이 생겼을 때 그런 대조도가 높아서 덴시티가 차이가 나서 엑스레이도 잘 보이기 때문에 유방을 촬영하는 엑스레이는 이제 맘모그래피라고 하죠. 그리고 또는 초음파이고 암이 의심되면 MRI를 합니다. 갑상선은 워낙 초음파가 너무 잘 보이고 여기서 다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거의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서는 이 크라니오 카우달
메디오 라테랄 오블리크라고 해서 이 뭐라 그러죠? 위아래로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기울여서 여기가 겨드랑이 쪽이 되겠는데 엑실러인데 이렇게 촬영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바깥, 안쪽, 안, 바깥.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 아래. 그래서 여기 딱 맞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좀 여기가 니플이니까 좀 이렇게 보면은 왼쪽 유방의 바깥쪽에 위쪽에 그 요금은 지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덴스한 메스가 있어서 브레스트 캔슬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에서 초음파를 했을 때 초음파에서도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서 좌측 유방 2시 방향에 4.4cm 정도의 메스가 보이는 유방암이 있어서 초음파 가이드드 바이옵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유방 검사는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하게 되고 그 이후 더 추가 검사로 MRI입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에서 이렇게 너무 잘 보이고요. 갑상선에서 이렇게 의심스러운 병변이 있으면은 초음파 유도가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고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하고 수술 후 추적 검사도 초음파로 합니다. 그래서 심장혈관 영상의학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심장을 기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순환기내과에서 이런 심전도, 또 전류를 보는 거랑 이제 초음파로 보는 건 사실은 이제 초음파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기능을 평가를 하고 이제 심장 영상의학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모양의 변화를 주로 진단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관상동맥 CT라고 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지 스크리닝 또는 치료 후에 추적 검사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뭐 판막 CT도 있고 판막 모양 변화를 더 볼 수도 있고 심장 MRI는 허연수와 심질환에서 심근 생존능 평가 또는 심장 종양, 심근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이고 정상인 분의 이런 관상동맥 CT고요. 저희가 CT를 촬영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덴시티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흑백으로 만들 수도 있고 색깔을 저희가 입힐 수도 있고 해서 이게 뭐 심장이 되겠고 여기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가 이렇게 잘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단면으로 자른다기보다는 이 루멘을 이제 트래킹을 해서 하나로 쫙 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술로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관상동맥이 어디 이렇게 막혔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좁아졌는지, 아니면 뭐 스텐트를 넣었는지,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관상동맥을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이제 혈관 조형 검사를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사타구니 혈관을 이제 저희가 마취를 하고 관을 넣어서 여기까지 가서 조영제를 직접 넣어서 검사를 하는데 침습적이고 요거는 이제 CT 촬영만으로도 비침습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관상동맥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판막 질환 있을 때뭐 움직임이라든지 정확한 크기 뭐 이렇게 CT에서 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판막 시술들이 좀 더 발전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CT가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 척추 영상의학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파트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절
관절에는 뼈뿐만 아니라 뭐 인대, 근육 이런 게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고요. 척추도 있고 뼈 연부 조직 종양도 있습니다. 아까 신경조경부 파트에서 코 골절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앞에 엑스레이도 보여드렸는데, 골절이야 워낙 단순 촬영에서 잘 보입니다. 단순 촬영에서 보이면 혹시나 뭐 그로 인한 뭐 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른 게 없는지 CT로 한번 더 3D로 보고 맞출 수가 있고, 이건 2D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 이제 저희가 2D이기 때문에 앞뒤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CT를 촬영을 하게 되고, 인대, 뭐, 근육, 신경,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손목만 해도 얼마나 복잡할 것 같습니다. 손목 복잡할 것 같나요? 손목 뼈가 7개인데. 그래서 초음파, 근데 이런 좀 관절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깨 아프실 때 초음파로 어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팔꿈치 뭐 이런 데 초음파로 먼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RI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뼈가 좀 많고 하니까 단순 촬영이랑 그 뼈 사이에 디스크 문제나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 그런 건 MRI로. 신경은 아무래도 작고 또 소프트 티슈 리전이라서 MRI가 좋고요. 종양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왜 적었냐면 뭐 팔다리에 있을 때 좀 비교적 접근도 가능하고 혈관 혈류가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초음파로 보일 때도 있고 뭐 MRI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깨가 아파요 했을 때 이런 회전근개,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잘 붙어 있는지 여기 찢어지진 않았는지 그런 걸 초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손목인데요. 손목에서의 이거는 정중신경을 크기를 측정을 해서 정중신경이 눌려 있어서 부어 있으면 이게 크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측정을 해서 뭐 수근관 증후군, 요즘에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 마우스 많이 쓰고 하면은 손목이 눌려서 수근관 증후군 흔하잖아요. 이런 진단에도 초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 척추에서도 여러 가지 초음파가 비교적 근골격이 이제 접근이 초음파에서 잘 보이고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검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MRI 같은 경우는 요 무릎 사이에 십자인대라고 하는 거죠. 십자인대가 앞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안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또 포스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가 이렇게 크로스하고 있죠.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그래서 요거는 깊은 부분이라서 초음파에서는 잘 안 보이고 MRI에서 이렇게 인대 뭐 이런 게 잘 보입니다. 무릎의 여러 구조물 확인을 위하고 또 뭐 뼈에서 골다공증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뼈는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MRI에서 또 잘 보입니다. 이게 그 관절경 수술 소견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척추 근골격 척추에서 단순 촬영은 여기 이런 골절이라든지 퇴행성 변화. 근데 이 사람은 정상분인데 이렇게 뭐 스클레로시스가 심하다든지 뭐 앞으로 많이 전이 됐다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MRI는 이 척수에서 내려온 여러 신경들인데 이 신경이 이게 나가는, 네, 너브루트 이런 것들 이렇게 디스크에서 눌리진 않는지, 여기 눌리죠. 심하게 눌리는 부분 이런 걸 보면은 뭐 엉치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뭐 잘 아는 뭐라 그러죠? 뭐 신경 증상이 있어요.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위치에 따른 앞서 7개의 파트를 보았고, 소아 영상의학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알라라 프린시플이 있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에 단순 촬영, 또 소아는 이제 작기 때문에 단순 촬영으로 성인보다는 좀 더 잘 보이고 초음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아는 또 어린 경우에는 MRI를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MRI도 많이 찍지는 않고 초음파로 워낙 잘 보여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 뭐죠? 이 머리가 열려 있잖아요. 수처 라인, 아니, 뭐죠? 포라멘, 네,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뇌도 초음파로 볼 수가 있고 척추도 볼 수 있고 복부, 위장관 물론 잘 보입니다. 비뇨생식기계 초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도 신생아에서 뇌를 아직 열려 있는 대천문으로 볼 수가 있고 뇌에서 어떤 뭐 출혈은 없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아직 뼈도 미네랄리제이션이 이제 완전히 되지는 않아서 이 아래쪽에 잘 보이고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척수가 잘 자라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토를 많이 한다. 그럴 때 이제 위장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초음파에서 이 소아의 배가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특징적인 뭐 월풀 사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꼬인 소견이 있으면은 뭐 중간 창자 꼬임이라든지 이런 거 질환을 할 수가 있고 장 중첩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이 장 안으로 이렇게 중첩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장이 있고 요 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장 중첩증도 중요한 소아 질환의 하나고 초음파가 중요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수한 파트인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있고 사실 저는 인터벤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엑스레이가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저희가 이제 잘 움직이면서 조형 검사도 하고 하는 걸 투시 장비라고 하는데 투시 장비 또는 CT 또는 초음파 등으로 몸속을 보면서 목표하는 그런 장기라든지 질환 부위에 직접 도달해서 진단 또는 치료를 하는 과가 인터벤션 영상의학입니다. 인터벤션이 뭐죠? 이제 인터베인에서 나오는 거니까 개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개입을 하고 또는 이런 영상 소견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해서 여러 혈관 출혈이 있는지 막혔는지 이런 혈관 질환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비혈관 질환에서는 뭐 담도배액술, 농양배액술 등이 있습니다. 혈관에서는 많이 하는 게 이제 간암색전술, 출혈색전술로 치료까지 진단과 치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타구니 요 혈관이 큰 혈관이 있는데 여기를 접근하는 이유는 이 뒤에 뼈가 있기 때문에 눌러서 지혈이 쉽고 또 가까워서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 혈관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셀딩거 테크닉이라고 해서 저희가 펑처를 하고 와이어를 넣고 그 따라서 쉬스를 넣으면은 이 여기를 이제 통해서 저희가 카테터를 넣어서 뭐 간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 간을 가고 싶으면 요렇게 간을 가면 되고 뭐 신장을 가고 싶으면 뭐 신장을 이렇게 가면 되고 어, 또 뭐가 있나요? 폐에서 기관지 동맥 색전할 때 기관지 동맥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팔로도 가고 뭐 이제 온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밑으로 해서 다리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모든 곳을 갈 수가 있고 이제 쉬스가 이런 루트가 돼서 여기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한 번 보시면 이제 환자는 혈변으로 내원을 했고 내시경을 먼저 했는데 이제 충분히 저희가
뭐라 그러죠?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면은 여러 가지 아직 물질이 남아 있어서 장전결이 불량해서 충분히 보기가 어려웠고, CT에서는 약간 애매한 소견이었으나 계속 이제 출혈이 있어서 저희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혈관 조영술과 시술, 색전술이 의뢰가 되었고요. 저희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총장골 대퇴동맥에서 시스가 있고 여기서 카테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카테터가 있고 여기서 제가 조영제를 주입을 해서 검사를 했을 때 조영제가 이제 상장관막 동맥의 혈관들을 보여주고 요게 대장이고 소장이고 합니다. 근데 여기 혈관들이 보통은 정상 혈관은 이렇게 테이퍼링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영제가 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까지 카테터, 오프렌치 카테터가 보통 한 1.26mm 정도 되고 여기서 1.6, 0.3mm 정도 되는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다시 검사를 한 게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었고요. 여기가 출혈 병소였고 환자는 이게 개실 출혈이고요. 이렇게 개실을 서플라이하는 이런 작은 혈관들이 잘 보이고 여기서 출혈이 있어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의료용 본드라고 하는 글루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아줘서 환자는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로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다시 읽어보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단순 촬영, 투시 촬영, 전산화 단순 촬영, CT죠. 자기공명 영상, MRI, 초음파, 울트라사운드 등 각종 영상 검사의 기본 원리, 응용 분야를 이해한다. 뭐 자세히 외우는 거는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서브스페셜티는 해부학적 구분에 따른 또는 나이에 따른 또는 목적에 따른 영상의학 분야 및 각 분야에서 진단에 사용되는 영상 검사를 이해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